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7년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릴 때는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지금 내릴 때냐?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혹시 컨콜을 들으셨다면 거기에 답이 다 있거든요.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면 이거 뭐 고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수를 끌어올린 데는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힘이 대단했어가지고 저는 아직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유영화 KB증권 프라임클럽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롤러코스터 정말 멀미날 지경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짧은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뭐 완전 공포에 엄청 휩싸였었는데 어제 이제 미국 시장 좀 오르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해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좀 제 걱정 하나는 어제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뭐 주도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조금 어제 좀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 비중이 이제 준 상태에서 이제 오늘 장을 맞이했다면 조금은 이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시장이 돈이 많으니까 변동성도 굉장히 심한 장세인 것 같고 당분간은 계속 제가 볼 때는 좀 아래 위로 변동성은 계속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저도 이제 10시쯤 라이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그 캐비너 씨가 15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지금 예전에 이사일 때 그래서 그분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시장이 지금 이제 막 그 어떤 미리 이제 선행해서 막 반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업황 보는 것밖에 없다. 근데 업황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견디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총평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발언에 대한 어제 못 거죠?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어제 뭐라고 하셨는지와 저는 어제 한 10월, 11월 달 정도쯤 조정 한 5,200, 300이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간 조정이나 이렇게 좀 나올 줄 알고 좀 현금 좀 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또 이런 제가 오늘 오자마자 PD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중요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제 5,100 가면 팔라고 좀 줄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확 날라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금 많습니다 지금요. 근데 전혀 기분이나 아니면 뭐 대응이 좀 그런 게 어차피 그렇다고 항상 시장이 좀 약간 좀 걱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변주를 팔지 중심주는 안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 제가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서 약간 어제 앞으로 봐야 될 건 공급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지만 그게 그렇다고 반도체를 팔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요. 이게 나오게 되면 그게 본격적인 조정의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주력으로 보는 섹터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줄여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오늘 뭐 타격은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시장 방향에 대해서 조금 좀 잘못 선정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사과는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어떻게 우리가 뭐 그날그날 다 맞추겠어요. 그럼요. 예. 그리고 투자는 모두 개인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궁금한 거는요. 네.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 좀 팔았어요. 아니면 장 초반에 오늘 조금 팔았어요. 근데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좀 사야 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그냥 기왕 좀 줄였으니까 오늘은 그냥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일단 큰 전제는 현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네. 변동성이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당장 내일 또 밀린다고 그래서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변동성을 대비한다. 그러면은 현금 없이 그냥 꽉 가져가서 아이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현금은 갖고 있어야 시장에 출렁일 때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도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는 또 가다가 이제 좀 중요한 지지선에서 버티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나 주력 섹터 쪽의 종목들이죠. 그런 거는 조금씩 더 사봤어요. 혹시나 내일 더 살 생각으로 현금 많은데 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딱 시작해서 막 달리는데 제가 아침에 되게 바빴어요.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그 현금을 또 못 썼네요.
그러니까 포모 아닌 포모는 느끼죠 당연히.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휴 이 정도면 됐다 뭐 또 조정나면 사지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또 이제 지금 강한 섹터와 종목들 못 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또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나 또 걱정이 많으시겠죠. 예.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아마 더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게 커져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주력 섹터 쪽의 종목들 아니면은 그쪽에 가까운 또 흐름들을 맞춰 가야 시장에 좀 보조를 맞지 않나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력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지수보다 2배 가까이 1.5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만 올라도 더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그 말씀이신 거죠? 빙고, 네네. BINGO. 그리고 현금은 얼마나 갖고 있으라고요? 일단 30% 정도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예, 그거는 뭐 저같이 이제 뭐 타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 에이 3표 시멘트 막 이런 것도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제가 나머지는 그래도 뭐 시장에 좀 강한 섹터나 흐름들이 있으면 계속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차장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네. 이제 반등 수준이라기보다는 더 튀어 올랐잖아요. 네. 예, 빠진 것이 그것보다 이제 1.5배 이렇게 더 올라버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확 튀어 오르는 걸까요? 아, 네. 아니 어제 이제 그 장 마감하고 트렌드포스에서 그 코멘트가 나왔어요. 낸드랑 디램이랑 1분기 가격이 기존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이제 샌디스크가 크게 상승을 했죠. 저번에 나와서 이제 그 낸드에 대해서 지금 쇼티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러 이렇게 리포트들을 좀 종합해서 보고 뭐 많은 유튜브도 보면은 요즘 드는 생각은 반도체의 수요를 공급단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모두 추론의 시대가 처음인 거잖아요. 네, 추론의 시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 지금 수요를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막 필요한 그 물량을 그 수급하기 급급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런 게 현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요즘 든 생각은 24년도에 엔비디아가 이제 이번 실적 분기를 얘기를 하면서 다음 가이던스를 줬었거든요. 근데 다 틀렸어요. 너무 그 컨센을 크게 상회했었거든요. 딱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엔비디아도 사실은 학습의 시대에서 자기가 처음 GPU를 팔았던 상황이었고, 몇 번, 한 두세 번 정도 그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돌았었어요. 자기도 자기의 그 지금 GPU의 수요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사실 그때 제일 많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수요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추론의 시대에서 디램과 낸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지 몰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아니 추론하는데 뭐 이렇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쉽게 그냥 좀 하나 설명드리면. 네. 이번에 메타가 실적 되게 잘 나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더 개인화해서 우리는 더 AI를 적용 많이 해서 광고 효율화를 할 거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일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놔야 돼요. 네. 각각의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해놔야 나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예. 예, 유저의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 데이터 저장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돼야 되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제미나이한테 내가 며칠 전에 물어봤던 거를 되묻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게 좀 유행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맞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근데 저 되게 감동받았던 게 제가 몇 달 전에 물어봤던 저의 아주 사소한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메모리는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 코멘트가 나왔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재고가 2주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한 몇 개월, 한 10월 정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재고는 더 줄어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고가 지금 2주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졌대요. 네, 근데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혹시 컨코를 들으셨다면 거기에 답이 다 있거든요. SK하이닉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수급 타이트한데 하반기엔 더 타이트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재고고 뭐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재고가 없고 그냥 팔리는 대로 사가고 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사가는 대로 그거를 바로 지금 적용을 시키는 거고 지금 이런 좀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상이 사실 뭐 무의미할 정도로 예상이 네네네 예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것들도 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상식 밖의 수준으로 이제 퍼포먼스가 나온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상식 밖이다 이러면은 약간은 또 약간 버블 네네. 근데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요. 그 어닝의 그 컨센이 계속 올라가니까 멀티플은 뭐 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가 한 5배? 내년 한 4배 정도로 싸지고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마이크론 지금 12배 내년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건 너무 사실 싸죠. 예. 그럼 SK 하이닉스 180만 원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지금의 추정치로 보면. 네. 네. 그러면 대표님께 이걸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한번 출렁거림이 네. 예, 지금으로 보면 또 약간 그 해프닝 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긴 한데 앞으로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이런 뭐 노이즈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한번 이렇게 다 털고 그다음에 조금 더 우상향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틀린 사람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지혜 아닙니까? 예. 사과하셨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해요 지금. 맞아. 아이, 그럼 저 이렇게 멋지시다고. 여쭤볼래요. 내일 만약에 다시 시장이 흔들려요. 네. 많이 빠져요. 네. 그러면 내일 또 현금을 늘리십니까? 아니면 내일 빠질 때는 더 사십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죠. 내일 빠질 때는 사야죠 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모든 리포트 어제도 이런 얘기 드렸어요. 모든 리포트나 모든 자료들은 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아주 찬양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맹점이 나와요. 주가도 거기서 계속 푸시하게 나면서 일단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되는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약간 뭐 아까 버블 비슷하게도 얘기는 하셨지만 주가 물론 강하게 올라간다고 무조건 다 버블은 아닙니다. 이게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과정 쪽에서 일단 고점을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고점이 딱 만들어질 때 나온 얘기가 공급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차차 또 어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그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큰 변화의 하나의 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쪽에서 변화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은 그걸 머리에 두는 것보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싼데 2027년 가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야. 그렇게 지금 JP모건의 댓글까지 그렇게 달려 있어요. 네. 빅테크 기업들보다 더 많이 벌 거라는 거죠. 네, 오늘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합산하게 되면 중국에 저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 뭐 텐센트 이거랑 합쳐서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내릴 때는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지금 내릴 때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되게 기술적으로 어제 종가가 딱 사볼 만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아이고 이제 좀 기간 조정 들어오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예. 지나고 나서 오늘 보니까 이러고 이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 이쪽으로 한번 쏠릴 때 중심을 잘 잡고 가니까 얼마나 힘든 거야. 이게 또 다시 느껴지긴 하는데 지나고 나서 한 얘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어요. 안 되게 되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계속 갖고 있다가 출렁일 때 뭐가 대응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우선주 사면 되고 예. 네, 그거라도 보강시키게 되면 들어갔다가 이게 단가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올라가서 따라가서 푸시하는데 그럼 다른 쪽에 비슷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시든가 아니면 하이닉스면은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못 사시지 마시고 스퀘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스퀘어로 같이 보강시켜서 가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이고 얘도 뒤늦게 샀지만 단가는 맞네, 단가는 낮게 샀네라고 생각될 수 있다 보니까 투자 아이디어로 확장돼 가시면서 보고 소부장은 모르겠어요. 소부장은 이제 좀 될 만한 쪽으로만 압축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증시의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 JP 모건이 또 멋있는 그 숫자를 제시를 했네요. 코스피 목표치 7,500포인트로 상향. 어떤 내용인지 대표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제 시장 내용들은 필요 없고 그냥 돈 되는 것만 갖고 와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네. JP 모건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JP모건은 일단 지금 기존의 목표 지수가 6,000포인트였는데 이제 낙관적 시나리오로 7,500까지 상향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니네 좋아, 니네 이거 되게 좋은 물건이래, 막 이러면서 강매당하는 느낌도 약간 있어요. 근데 훨씬 그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 쪽들이 더 그렇고, 예, 그래서 그런데 윈터 이즈 커밍 하던 회사 어디 갔는지, 예, 아, 네네. 그분들마저 이제 의견이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2026년에도 강력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 내 한국을 최선으로 유지를 한다라는 쪽들이 일단 이게 결국에는 작년도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로 갈 때 나오는 요인들이 좀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살짝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는데 그거 이제 무시. 일단은 지금 한국의 EPS의 60%는 반도체가 이끌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성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안 꺾이게 되면 지수는 계속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거기에 따라서 점점 섹터들도 좋아 보이고 이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같이 떠받치면서 올라가는 장세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상치를 또 올렸네요. 반도체를 예상치를 40%더 올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 여기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산, 조선, 전력기기, 건설도 왜 건설이냐면 원자력이겠죠. 네, 원자력에서 같이 연결시키게 되면서 이쪽도 20% 이상. 그러니까 즉 이쪽은 가장 이익 예상치가 높기 때문에 이쪽도 봐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또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6개월간 대폭 상향 조정. 하향 얘기는 이제 입에 꺼내지도 마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몰아치는 달리는 말. 이제 붉은 말의 해만큼 이렇게 강하게 네. 들어오네요. 그런 쪽인 것 같고. 게다가 또 이건 이제 정부 정책이 할 얘기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들이 추가로 한번 또 끌어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불을 지필 것이다라는 쪽들의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주주총회 때 이제 나와서 정부가 이제 뒤에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밸류업 쪽들이 얼만큼 또 강하게 나오기 시작하느냐.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의외로 자술 매입 소각해서 줄어든 쪽들이 사상 6년 만에 최대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또 이어가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또 변화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팔어? 네. 3조 이상 왜 이렇게 팔어? 라고 하는데 일단 어제 작년에 한 5월 달부터 한 11월 달까지 해서 외국인들 액티브 자금으로 들어온 게 한 20조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패시브는 들어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그게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계속 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물이 쭉 빠지니까 그게 다시 매수로 들어오는 과정이겠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들은 캡을 PR로 씌워놨다. 한국의 PR은 보통 보면은 실적이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 10년 평균 보게 되면 아시죠? 뭐 9배 정도, 10배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무조건 정리하는 그런 자금들이 있다. 그런 쪽들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됩니다.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Are you sure? 이런 거. 죄송합니다. 예. 이런 게 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거기다 돈은 엄청나네요. 지금 111조인가요? 네, 맞아요. 발상금이? 예. 예. 마찬가지로 신용도 30조 5천억에 들어오고 있고, 예. KB는 괜찮습니까? 신용 돼요? 저희도 거의 뭐 한도는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형사들은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점에서 팔아야 이렇게 훅 들어와야 되는 이런 지역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증권사 돈 많이 벌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차장님. 네, 인센티브, 예. 그런 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상권에서 뭐 약간 툭툭 치고 나가는 외국인들 빼고 나갈 거 다 나가고 지수는 고점에 있는데 그러면 여전히 패시브 쪽에 자금들이 들어온다. 그럼 또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는 앞으로의 숙제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지금 밸류에이션 상승 적정한 수준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보다 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확대 사란 얘기죠. 예. 메모리 반도체, 금융 제가 보기엔 금융 쪽에서는 예 증권, 네. 증권이 가장 핵심인 것 같고 만약에 정부가 조금만 분위기를 보여주게 되면 벤처 투자 이쪽들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같이 연결돼서는 봐야 될 것 같고 지주사도 솔직히 아직 좀 저렴한 거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보는 게 많을 것 같고 산업재, 방산, 조선, 전력기기 제가 보기에는 이거 하나 더 포함시키면 전선. 네, 이것도 어제 억울하게 빠진 섹터거든요, 솔직히. 그냥 구리 가격이 하락하는데 그게 연관시켜서 구리 가격이 빠진다고 전력 설비나 전선 쪽들이 가격이 전가를 못 시키는 이런 관점 쪽에서 중립적인 내용들인데 그 때문에 빠진다 좀 이상하긴 했는데 그런 것 같고 일단 중립은 2차 전지 자동차. 글로벌 IB들은
자동차 별로 그렇게 썩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묵직한데 봐야죠. 그래도 한국의 뜨거운 수급의 맛을 보여줄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쪽도 좀 재미가 없고요. 원자재 쪽들은 또 중립적으로 보는데 비중 축소를 헬스케어. 근데 바이오랑은 좀 다릅니다. 헬스케어 쪽들로 가는 것 같고 기타 IT 이거는 아마 들어가는 일반적인 IT 쪽들 있죠. 뭐 지금 뭐 스마트폰이나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쪽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비중 확대 쪽으로 가는 쪽들이 뭔지는 보시고 이게 그래도 시장의 중심이구나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JP모건의 의견을 보여주시면서 비중 확대 섹터는 대부분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좋게 보셨던 섹터들이에요. 그럼 중립이나 비중 축소 중에는 대표님 생각은 좀 다르다. 이런 섹터는 혹시 없으세요?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제가 뭘 좋게 봤겠습니까? 시장 다 공통적인 의견이죠. 다 또 좋아하고. 갑자기 오늘 겸손 모드세요. 안 어울리시게.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틀렸어요. 한번 틀릴 수도 있죠. 뭘. 그러니까 뭐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평소대로 해주세요. 평소대로요. 네. 가는 거야 이러면서. 자동차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라고 하게 되면 이제 저희 현대차밖에 없죠. 현대차밖에 없는데 그 이제 밸류를 끌어오는 과정 쪽에서 이제 시장은 글로벌 IB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를 통해서 목표한 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로봇 밸류는 그거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거다라고 하는데 뭐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이걸 더 할 수 있겠어라고 했었을 때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가 더 가시화돼야 이제 그때부터 2차 레벨업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현대차와 친구들의 종목들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얘기는 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는 조금 주춤했다가 이제 반도체 쭉 달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5천선 돌파했던 주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6천 가려면 또 자동차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시청 이제 3위 안쪽에서 막 부릉부릉 하고 있는 상황이지. 요즘 그게 아니죠? 전기차는 그게 아니죠? 야, 네, 대표님 텐션 떨어지니까 오늘 조아나운서님께서 막 로봇도 잉하니까요. 네. 오, 센스, 네. 5천 시대 우리 네, 조앵커님, 네. 전기로 움직입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또 살려주시네요. 자동차 로봇 느낌 좋아지네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일단은 조금 느릴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 밸류는 채워질 것 같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얘기를 또 유영아 차장님과 안 할 수는 없을 그쵸.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KB증권의 센터장님께서 IT의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매우 목표 주가를 세게 올리셨을 때만 해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매우 좋아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JP모건에서 네. 얘기했던 게 이제 그 반도체는 좀 비중 확대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좀 중립인데 뭐 지금의 이제 제가 볼 때 본업의 밸류에이션을 해서 아마 자동차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는 저는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왔고 시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현대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유동성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어떤 종목을 많이 사면 이거 뭐 고점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코로나 장세 때를 좀 다 돌아보면 그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좀 일찍 팔았고요. 결국 구만전자를 만든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린 데는 개인 투자 그 동학개미라고 그때 불리웠던 그 개인 투자분들이 뭐 힘이 대단했어가지고 저는 아직 뭐 물론 이제 요즘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 경계령 막 이게 막 약간 맞아요. 경보음 막 울리고 수분 인디케이터 이런 얘기. 예,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꼭 나쁘게만 봐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 좀 들고 네. 오히려 조금 더 장세가 유동성 장세 쪽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시총 10위를 한번 뽑아왔어요. 네. 한번 보여드리려고 아마 다 보시긴 했을 텐데 코스피 1위에서 10위거든요. 여기에 반도체의 비중이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반도체로 봤는데 SK 스퀘어는 지금 SK 하이닉스랑 거의 이제 동조화돼서 가니까 그냥 반도체 비중으로 보고
네. 예, 그렇게 네 종목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해서 41.63%예요. 사실 시총 그 10위 중에 비중이 41% 차지하는 거고 그 밑에 바로 현대차가 있거든요. 기아차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수가 만약에 간다, 뭐 이제 ETF 자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수급적으로 괜찮다. 그리고 저는 지수 대형주들을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리아라고 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는 성악개미 분들을 국내로 끌고 오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상품들이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근데 저는 사실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 상품 그렇습니까? 언제 나오나요? 그게 2월에 출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저는 그 자금이 환율엔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그 자금 중에서 아주 일부 내가 이제 그 양도세 때문에 나는 무조건 나는 과세를 조금 회피해야 돼서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찍 올수록 혜택이 큰 거죠. 네, 그쵸? 그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1분기 안에 오냐, 2분기 안에 오냐 있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통틀어서 한 3% 정도만 뭐 3% 정도는 저는 뭐 어떻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금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작년에 거의 외국인들이 저희 나라 순매수한 금액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그 자금이 들어왔을 때 자금 성격을 보면 그 자금이 스몰캡 사겠냐는 거죠. 성악개미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과세와 연관돼서 만약에 좀 움직이는 자금들이라면 저는 지수 ETF로 사거나 아니면 지수 대형주를 살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서 아직 한 발이 남았다. 수급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연기금이 크게 사고 있지 않다. 우리 시장을.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아 그런 자금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111조라는 대기 자금을 놓는 거지 그걸로 매수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금들이 대형주의 하단을 조금 받쳐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좀 어쨌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긍정적으로 보지만 지수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희 회사가 작년 11월 초에 7,500 얘기해서 굉장히 그 여러 이슈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갈 수도 있나? 지금 그렇게 됐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7,500을 얘기하신 거는 중장기 뷰를 말씀하신 거라서 저는 어쨌든 지수 상위주들을 본다면 지금 나쁘지 않다. 저는 그래서 많이 가장 질문을 받는 게 지수 상단을 몇 정도로 보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렇고 굳이 그거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마음을 넓게 넓게 열어놓으셔라. 왜냐하면 지금의 장세의 기세를 보면 전 사실 어제 굉장히 좀 후회했거든요. 장중에 제가 10시에 방송을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가족 여러분 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했는데 점점 빠지는 증시를 보면서 나는 욕을 많이 먹겠구나, 매우 혼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네. 사실은 트레이더로서는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았던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제 듭니다. 같은 날은. 예,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아마 이제 대표님께서는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반도체를 너무 이제 좀 컨빅션 있게 보니까 이걸 좀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장은 기세가 상당히 좋다. 그 어제의 음봉을 이거를 다 커버하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매수 대기 자금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막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 블룸버그 얘기는 뭔가요? 블룸버그가 그 아시아 AI 대장이 중국 소프트웨어에서 네. 한국의 하드웨어로 이제 지갑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까? 네. 이미 아까 시총 넘었다고. 아, 지금 SK 하이닉스 시총이 코스닥을 넘어서고. 네. 그 알리바바 텐센트보다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심지어 해외 투자자들도 네. 한국 주식 어떻게 사요라는 게시판에 글들이 올라온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무슨 행동주의 펀드 쪽에서 SK 하이닉스 나 샀다. 그런데 이제 그거 미국 증시에도 좀 상장했으면 좋겠고 주주 환원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고 ADR 얘기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저는 이제 수급,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론보다 훨씬 돈 잘 버는데 네. 마진율도 좋고, 근데 왜 나는 5배여야 하지? 그게 결국 메이저리그랑 한국리그랑의 차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ADR이 상장됐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전 되게 중요한 게 과거에 그러니까 그 커머디티로 여겨졌던 이거에서 결국 이제 이번에 컨콜에서도 그 얘기 많이 나왔는데 장기 계약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장기 계약이 없었던 건 아니다. 있었는데 약간은 가변적이고 조금은 우리에게 불리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계약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단연간에 굉장히 확고하게 어떤 계약 조건 가변적이지 않은, 고정해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만약에 된다면 거의 뭐 사실 메모리의 TSMC로 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지금 1분기, 2분기에 좀 장기 계약건들이 가시화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전 그게 조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게 나오면 소부장도 저는 한 번 더는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여전히 저는 대형주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게 맞다. 네. 네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그 소부장 잠깐 언급하시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부장에 지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다 간다라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기준을 좀 알아야 할 텐데, 옥석 가리기의 기준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파일이 날아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딨지? 근데 얘기 잘 끌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만 뭐 특집은 아니고요. 그냥 뭐 하도 뜨겁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한 것들 이렇게 차장님도 말씀해 그쵸, 주시는데, 예. 이거 잠깐 보시면서 그냥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PR로 보게 되면 이 올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봤었을 때 마이크론 아예 없어요, 아직은. 네. 근데 그것까지 보게 되면 이번에 샌디스크 나온 걸로 봤을 때 아주 주가는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내년 기준으로 6배. 지금 삼성전자는 내년 기준으로 4.3배, 하이닉스 3.4배. 네.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잠깐만요. 지금 딱 보여주신 데서 제 눈에 네. 들어온 게요. 삼성전자는 26년 대비 27년이 5.1배에서 4.3배로 간다. 네. 싸 보이기는 하는데, 분명히 싼 건 맞는데 이게 성장이 26년 대비 27년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샌디스크가 109% 오른 거는 26년보다 27년 이익이 2배 이상 성장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속도로 그러면 봤을 때. 2배 이상 올라가는 쪽에 PER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끌고 오르는 밸류는 더, 멀티플은 더 확장되는 거죠. 그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 SSD입니다. 아, 네. 네. 낸드, 이거 좀 이따 왜 먼저 얘기를 하셨었죠? 분석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예. 샌디스크 역시. 쪽 아니 아. 줄을 어디 서야 되느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줄 서야 되나요? SK 하이닉스에 줄 서야 되나요? 소부장들을 보려고 하니까 아니 샌디스크에 줄 서야 되나요? 라고 이제 여쭤본 거죠. 샌디스크도 그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넘어갈게요. 네. 그런 쪽인데, 근데 그게 여기까지 여파가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그 순서대로 보게 되면 이제 빨리 떨어지는 이 모습들. 근데 뭐 많이들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도 얘기를 하시는데 속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이 SSD를 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샌디스크의 역할이 좀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2027년 가게 되면 알파벳 들어와. 네. 애플 아이고 어디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좀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런 느낌으로 삼성전자가 저 위에서 강력한 모습을. 하이닉스도 지금 5위 안에 듭니다. 전 세계 돈을 많이 버는 업체 쪽에서. 엔비디아도 제껴버릴 것 같아요. 이런 현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다 보니까 마음이 뛰겠죠. 그러니까 마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매수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펼쳐진 이런 현상이 아닐까. 네, 그렇게 되면서 국뽕 차오르는 이런 멋지네요, 진짜 이거 보니까. 빅7에서 이제 둘 빼고 네. 삼전 닉스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어느덧 메모리가 이런 위상으로 올라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낸드 이쪽들이 올해 성장 전망은 가장 더 높게 보고 있다. 그래서 가격 상승률도 더 많이 뜰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냥 쟤는 적자만 안 나면 돼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한 4분기는 조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IMTC 얘기를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거 얘기 나오자마자 주가가 또 크게 흔들리는 거 보니까 그쪽의 속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반기는 다를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들은 뭐 열심히 좀 하는 거 봐서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그렇게 되면은 요겁니다. 지금 SSD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고 봤었을 때 요게 두 개가 딱 맞춰서 여기 지금 요 녹색 이거 많이 보이셨죠? 네. 녹색은 저희 기술 시간에 아이고 낙대맘에서 보기. 예. 거기서 나왔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낸드 칩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걸 또 이제 나중에 가면 쌓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낸드의 단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 중에서 SSD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 요 컨트롤러 칩 요게 중요합니다. 요 저장 장치를 얼만큼 살살살살 또 이제 끌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하다고 보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SSD 쪽에서도 계속 또 가격이 빠르게 뛸 때마다 체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파두 이제 눈물이 다 날 것 같은 파두 지옥 갔다 온. 예. 예 지옥에서 파두 그러다가 개인적으로는 회사 되게 좋게 봐가지고 주변에도 많이 네. 사봐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덜컥 되는 바람에 피했죠. 전화 이렇게 쓱 샀다고 그러는데 이게 쓱 피하고 막 그러다가 어제 또 거래 재개. 근데 저는 재개될 거란 확신은 조금 더 높긴 했는데 예. 주변에서 자꾸 기사들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정부가 그쵸. 상장할 때 좀 문제 많았었던 회사들은 막 그런다 그래서 97%의 확신이 있어도 3%에 흔들리다 보니까 전화를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제 하고 다행입니다. 이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긴 했지만 이 회사 그래도 빠르게 지금 샌디스크 올라가게 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컨트롤러에 대한 강점이 거기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한두 군데 더 매출 계약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보는데 또 상한가 거래 정지됐다 상한가 들어갈 종목하고 이게 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요. 예. 상한가 갔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상방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실적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실적 나오게 되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여전히 그렇게 상가 들어간 거 같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냥 고생 많이 해서 지옥에서 살아온 종목이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 성장은 샌디스크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네. 그러면 설계하는 컨트롤러 갖고 납품하는 파도는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 한 표를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장이 따뜻하게 환영을 한번 해줬다. 네. 그러고요. 로봇 한번 다시 해주시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네. 그래서 구조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모듈 조립 쪽도 이것도 한양디지텍도 같이 들어가는데 하나마이크론도 약간 패키징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조금 좀 올라 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많은 회사 같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을 좀 놓쳤어요. 네오셈 엑스콘이라는 종목을 이게 CXL 관련된 쪽에서 테스트 장비 쪽으로 봤는데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낸드 쪽에서 업황을 하던 쪽들이다 보니까 이게 CXL은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이쪽이 푸시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아쉽다라는 쪽이지만 본업을 잘못 캐치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기파는 TLB, 심텍, 대전전자 이쪽으로 나오는데 기파는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보는데 그래도 TLB보다는 뒤에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 강한 게 삼화전기 이런 종목들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이게 여기가 더 잘 나왔네요. 잠깐만요. 이걸 그림까지 있네요. 이걸 갖다 말씀드렸는데 요거 에이징랜드는 조금 이제 설계 쪽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화시키는 모습들만 나오게 되면 SSD 쪽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심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 그런 쪽들인데 이거 전공적 쪽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낸드 얘기하면서 증착과 관련된 식각 쪽에서 중요하다는 쪽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쪽이 조금 느리긴 한데 최근에 부각받네요. 근데 속도가 나서 가동률은 더 여기서 지금까지 못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혹시나 가격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대놓고 말씀드렸던 TCK 이거는 소모품이다 보니까 파츠 쪽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 갑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요.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서 랜드 쪽도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께도 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소부장 하면 그냥 네. 묶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성격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는 좀 어느 쪽을 먼저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최근에는 이제 랜드가 빛을 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랜드 쪽 아까 그 여기 나왔던 밸류체인 중에서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세도 나고 있는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코스닥 ETF 쪽으로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약간은 이제 그 밸류보다는 조금 오버슈팅한 감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코스닥 쪽의 소부장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업황 되게 좋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저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테슬 같은 종목들은 네. 전공정 장비주인데 제가 작년에 업황 돌아서기 전에 한 8월 정도부터 삼성이 이제 캐펙스를 좀 늘릴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4배인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8만 원까지 갔는데 이 친구가 지금 내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땡겨서 반영을 했을 때는 멀티플이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가 5배인데 이 친구가 20배?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 편한 투자를 한다면 SK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마음이 더 기울지 않을까. 조금 갖고 있으면 내가 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급이 그러니까 조금 지금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그 장기 고정 계약을 조금 보시는 게 보고 그게 만약에 나오면 저는 또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컨센에서 20배인 거지 거기서 이제 만약에 캐파를 또 더 증설했다고 했을 때는 이 친구들의 어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또 저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랜드 쪽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조금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차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건데 구글과 블룸에너지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체크 포인트를 좀 주목해야 할까요? 어제 이제 시장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저는 매일 수급을 보니까 어제 수급 강도 1위가 특정 종목 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근데 그 종목은 블룸에너지의 단독으로 슈퍼캐패시터를 납품하는 기업인데 그만큼 지금 여의도에서 블룸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약간 구글 지난 분기 구글 같은 느낌이에요. 지난 분기에 구글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 비중들을 다 꽉꽉 좀 채워 놓는 느낌이었는데 블룸에너지가 이제 내일 모레 5일 날 새벽에 아마 실적 발표할 것 같은데 블룸에너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번에. 근데 실제로 이제 블룸에너지는 완벽한 어떤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전력망들이 준비되기 전에 아무래도 가장 좀 효율적인 지금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빅텍들하고도 계약이 지금 성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시권,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독점으로 지금 이제 그런 부품 납품하는 네. 기업들도 같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알고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는 실적 발표를 보고 만약에 뭐 실적 발표 났는데 이번에 실적은 그냥 그러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어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 가이던스를 되게 좋게 준다면 주가는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국내 부품사들도 같이 동행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다들 관심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탑픽으로는 이제 계속 구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구글이 불리한 거는 멀티플이 가장 M7 중에 지금 좀 약간은 좀 비싸져 있다는 거. 다른 애들 다 빠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의 문제인데 사실 구글이 이번 실적에서 제일 우려스러웠던 것 하나는 지난 분기에 그 메타가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광고 단가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그 부분은 사실은 구글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리스크였거든요. 근데 그게 깔끔하게 씻어진 게 메타가 이번에 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광고 단가 크게 영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구글도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조금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광고 단가의 부분들이 잘 나오는지,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클라우드 사업의 컨센이 거의 그냥 부합 정도였는데도 네. 이제
빠졌거든요. 10% 넘게. 네, 근데 그 결국에 이제 기대감이 충족을 못 시켜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글도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라우드의 성장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만큼의 성장이 나와주는지. 마지막으로는 저는 제미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미나이는 지금 뭐 그 지난 분기 점유율 한 5%에서 지금 2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0%예요. 네, 20%까지 올라간 예. 상황인데 많이 느려졌어요. 제미나이가. 저 제미나이를 유료로 쓰는데 빨라서 좋았거든요. 네. 근데 많이 느려서 제가 너 왜 이렇게 느려진 거야? 뭐 너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한 거 아니니? 뭐 이렇게 또 질문을 했는데 했더니 자기가 반성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빨리빨리 좀 대답을 해주겠다. 그런데 진짜 빨라졌어요. 아, 그래요? 네. 뭐 또 우선순위가 나 답변 좀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빨라졌는데 어쨌든 이 제미나이로 결국에 돈을 버는 것만 보여준다면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 먹겠네 이 시장을. 아니, 심지어 그 시리도 지금 제미나이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저 예. 앱이라고 안드로이드와 iOS를 다 지금 네. 장악하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적 발표 때 이게 이제 블룸에너지랑 구글이랑 같은 날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미국 주식 되게 재미없었는데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미국 주식도 좀 탄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글과 블룸에너지 여기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짧게 짚어주시면 그 다음 주제는 또 제가 또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이죠. 예, 지금 종목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거밖에 몰라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게 비나텍인데 예. 이 회사는 네,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많이 올랐으니까 넘어가고 한때 블룸에너지 관련적으로 SK 이토닉스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제가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그거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국내 모멘텀은 없어요. 블룸에너지가 해외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고 거기서 만약에 볼 시총이 작지만 요즘 또 종목 안 하고 얘기 안 하고 뭉그렇게 넘어간다고 얘기 많이 하셔서 코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네. 아세요? 아니 그 시청자분들께서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오, 언급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야, 다들 역시 고수분들이시죠. 역시 예,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 회사는 우리 기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증설 기대해야 준비합니다. 될 회사예요. 증설 준비합니다. 예. 그렇게 한 것 같고 SOFC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범한 퓨얼셀이라고 있는데 네. 회사가 더 성과가 나온다. 두산 퓨얼셀도 물론 좋긴 하지만 뭐 잠수함 관련된 쪽뿐만 아니라 그 좀 매출이 지연된 게 있어요. 이게 올해부터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정도만 보시고 저도 블룸에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예. 그러면 한국의 전력주도 보시잖아요. 변압기 수요가 급증했다면서요. 이거는 전력하면 또 대표님이시죠. 예, 전력도 한번 소리 내주시죠. 톤이 올라갔어요. 기지직이 아니고 그냥 오늘 잉으로 다 끝내주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잉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거는 중국 얘기거든요. 중국 얘기인데 이쪽도 지금 난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2027년까지 예약이 완료됐다. 이쪽으로 보게 되면 얼만큼 지금 중국도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중국도 수출합니다. 물론 이제 북미나 이쪽에서는 좀 워워워 하다 보니까 중국산 쉿 이러고 갔다 보니까 못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부로는 계속 수출은 나가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내용들로 보게 되면은 일단 머스크 CEO가 맨 처음에는 2024년도 칩 부족 현상 다음은 변압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다 보니까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랑 메모리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테라팹 짓는다고 하죠. 머스크 CEO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접 설계하고 쭉 해서 칩까지 만들어내겠다, 메모리까지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어렵겠죠. 메모리 반도체가 그냥 돈만 있다고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또 어디 인력 빼가는 이런 느낌에서 그런 쪽에서 혹시나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의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현실화된다. 스페이스X 상장시켜가지고 나 돈 많아졌어.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건 또 걱정할 뉴스예요. 저희는 입장으로는 물론 그 지금 삼성전자 입장으로는 테슬라 그 자율주행 칩 이거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공존은 하지만 이때가 되면 또 경쟁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건 그래서 보긴 보셔야 돼요. 이런 뉴스들도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변압기 하다가 또 반도체로 가네. 예. 그래서 납기가 지금 120주까지
연등으로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2027년까지 다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 글로벌 변압기 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초고압이나 또 이제 대용량 변압기 쪽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쪽에선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꽉 잡고 있는 측면과 또 관세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HD앤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쪽에서 이제 점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좀 성과를 내고 있는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봐야겠죠. 거기서 얼만큼 성과를 내서 얼만큼 투자를 잘해서 뽑아낼 수 있느냐 이에 따라서 전력 설비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작년도 36% 증가했는데 올해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지금 전력망 쪽도 뭐 이제 지역은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돼.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년 대비 30% 가까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일단 계속도 전력 사용량의 50% 이상 고성장을 기록한다라고 하는데 이쪽들도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 좀 고부가치 제품이 늘어났는데 여기서도 나온 게 아까 통신망과 그리고 또 전력망이 같이 연결되는 그 과정 쪽에서도 계속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스마트 그리드 얘기를 잠깐 해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장되는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서 광통신, 광케이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입니다. 예.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전에 전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짧게 좀 덧붙여 주시면 안 돼요? 전선. 광통신, 광케이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 아닙니까? 확장된 거예요, 그게. 네, 진짜 여기까지 짧네요. 간다. 네, 근데 전선 쪽은 저희가 이제 산업들이 약간 노후화됐고 전선 쪽에 대해서 우리 차장님이 훨씬 더 일가견 있으신 HVDC에 당황하시는데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쪽에서도 이제 성과를 낼 준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 쪽에서 약간 뭐 소송 얘기 있던 게 LS랑 대한전선 쪽에서 조금 이제 마무리만 되게 되면 그다음은 좀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쪽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이제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삼성전기. 네, 요즘 주가 좋잖아요. 네. MLCC의 대표 주자인데 네. 요즘 이렇게 주가가 좋은 겁니까? 그 이제 MLCC도 이제 IT 기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우려가 있었어요. 잘 나가다가 뭐 가동률 좋고 이러니까 뭐 마진도 좋았는데 반도체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IT 기기를 세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가 너무 비싸면 우리가 알고 있는 CR이라고 하죠. 좀 이제 디스카운트 네네네. 좀 깎지? 뭐 네.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반도체보다는 MLCC가 좀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좀 멈췄었는데 오늘 이제 무라타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걔는 이제 MLCC 1위인데 일단 우리 이제 가격 인상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다 이거죠. 반도체 가격을 올린다고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근데 지금 문제는 MLCC도 지금 이 주도권이 모바일에서 사실 모바일은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AI 서버로 얘도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처럼 MLCC도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의 10배 정도? 예, 그런 이제 캐파는 거의 고정적인데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이 이번에 강한 수요 덕분에 AI 서버용 MLCC 가격이 하락이 없고 수급 긴축이 지속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가 하반기에 재고가 더 없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MLCC도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26년 중반부터 나는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라고 했으니 삼성전기 당연히 같이 가격 올리겠죠. 네. 거기다가 이비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옛날에 인텔에 이제 납품하던 기업이라서 굴곡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굴곡이 많으면 이 친구가 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캐파 증설에 좀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나 캐파 증설 하려고. 그러다 보니 물론 이제 캐파 증설을 이제 나오면은 약간 가격의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그래서 MLCC 가격도 결국에는 올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친구도 이제 이번 AI 사이클에서의 그 강력한 수혜주인 거죠. 네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뿐 아니라 네. 이쪽은 심지어 이쪽은 덜 오른 거잖아요. 주가 측면으로 보면 덜 충분히 많이 올랐나요? 충분히 일단 오르긴 했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이제 어쨌든 그 얘도 컨센을 네.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멀티플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친구도 꽤 주가 퍼포먼스는 좋았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투자 선택지 중에 하나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그렇죠.
이미 사실은 조금 먼저 보긴 하셨어야 되는데. 아, 예, 예. 예, 예. 네. 근데 어쨌든 더 좋다. 예, 더 앞으로 좋다. 전망은 더 좋다. 아, 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 주식 대박, 자녀 교육 모든 고민의 끝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어른이라면 모른 척 할 수 없죠. 그 시작은 경제와 투자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진짜 경제 수업이 시작됩니다.